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대기업의 1, 2차 협력 업체들이 느끼는 동반성장 체감도가 거의 나아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한 지 1년이 지났지만 기업들이 김상조 효과를 몸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한상용 기자입니다. 동반성장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지난해 동반성장지수 체감도 평점은 80.5점. 중소기업이 느끼는 대기업과의 동반성장 체감도를 수치화한 건데 전년도에 비해 0.2점 오른 데 그쳤습니다. 2015년 82.3점에 달했던 체감도 평점이 그 다음에 2점 떨어졌다가 이번엔 사실상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이번 지수는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한 지 1년을 맞아 나온 것이어서 관심을 끌었지만 중소기업들은 대기업과 상생협력에서 이렇다 할 차이를 체감하지 못한 겁니다. 전반적으로는 유사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나빠지거나 그렇진 않다라는 그런 차원. 대기업의 2차 협력사 체감도 역시 65.9점으로 전년도와 차이가 거의 없었고 특히 협력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체감도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 백화점, 면세점업은 전년도보다 2.8점 하락했습니다. 반면 홈쇼핑업과 가맹점업, 식품업의 체감도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기업별 평가에서는 오비맥주와 쿠쿠전자 등 15개 대기업이 최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전체 4등급 중 가장 높은 최우수 기업은 현대기아차와 네이버, 삼성전자, KT 등 28개사에 달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들의 실적 악화가 우려되자 최근 주가가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에 한미 간 금리 차와 미중 무역 전쟁까지 변수로 작용하면서 3분기 증시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소재영 기자입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LG디스플레이의 주가는 33,000원 선에서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5개월이 지난 지금 주가는 반토막 났습니다.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점유율이 떨어지고 중국 경쟁업체가 출혈 경쟁을 예고하면서 실적 악화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삼성전자도 2분기에 영업이익 15조 원이 위태로울 것으로 전망돼 주가는 액면 분할 이후 최저치인 45,9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한국 경제를 이끌어온 주력 산업에서 실적 부진이 우려되는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대외 악재까지 겹쳤습니다. 이달 초 미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려 한미 간 금리 차는 0.5%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당장 자본 유출 움직임이 본격화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이 추가로 금리를 올리면 상황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또 한 번 인상하면 한미 간 금리 차는 0.75%포인트까지 벌어지게 되는데 이는 기업의 실적 악화와 함께 쌍끌이로 지수를 끌어내릴 요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달러 강세 그리고 최근에 이익 모멘텀 둔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약간 기간 조정 흐름을 보이다가 악재들이 좀 해소되는 것들을 보고 다시 위로 올라가는. 여기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도 불이 붙으면서 3분기 증시 전망에 먹구름이 끼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소재영입니다. 우리 사회의 갑질 문제는 최근 큰 파문이 일었던 대기업 오너 일가의 욕설뿐만이 아닙니다. 불법과 편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교묘한 갑질은 대중소기업과 그 연관 업체들까지 뿌리 깊게 박혀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꽁꽁 숨겨져 있는 크고 작은 갑질을 고발하는 이런 것까지 갑질이란 주제의 연속 기회 첫 번째 순서로 재화업계 갑질을 정선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재화 노동자에 대한 낮은 공인비 등 갑질 논란이 일었던 국내 수제 화업계 1위 텐디. 그런데 다른 수제 화업체 갑질은 더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화 노동자의 작업 실수로 불량품이 나오면 텐디는 급여에서 구두 판매가 약 30만 원을 공제해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미소패는 100만 원, 심지어 세라는 300만 원을 물게 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벌금은 하청업체를 거쳐 재화 노동자에게 돌아갑니다. 못이 나온 거에 대한 한 건당 50만 원 해가지고 2건이다. 그러면서 이제 100만 원을 갖다가 본급에서 제해가지고 나온 거죠. 이들은 잘못을 인정하지만 처벌이 너무 가혹하다고 호소했습니다. 한 족당 5,500원을 받고 있는데 그걸 100만 원이라 그러면은 간단하게 계산을 해도 한
180쪽에서 200쪽 가까이 되는 한쪽 사고 친 거에 대한 거를 갖다가 그렇게 변상을 하게끔 만들어내면은 그거 어떻게 노동자들이. 소재업체 측은 치명적인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한 번씩 이렇게 나올 때마다 정말 고객한테 가고 무릎 꿇고 드리거든요. 당연히 그 금전적인 보상도 다 해드리고. 반복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조금 경각심은 필요하니까 다른 것보다는 안전에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품질보다도 더. 20년째 동결된 낮은 공인비에다 실수에 대한 과잉 처벌에 시달리는 구도 장인들. 백화점에 전시된 화려한 구두 속에는 이들의 눈물이 숨어 있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선미입니다. 사장 선임 절차를 진행 중인 한국공항공사 사장 자리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내정설이 돌고 있는 국토교통부 출신 후보에 대해 공사 직원들은 부적합한 낙하산 인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성일환 전 사장의 중도 사퇴로 공석이 된 한국공항공사 사장. 서훈택 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며 절차상 대통령 재가만을 남겨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지난해 말부터 서 후보의 내정설이 파다했다며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라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말 국토부를 그만둔 서 후보가 공직자윤리위 심사를 통과한 것은 짜맞추기식 인사임을 방증한다고 주장합니다. 공직자윤리법상 퇴직 후 3년간 유관기관 취업이 금지돼 있는데 서 후보는 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아 취업이 가능해졌습니다. 국토부 출신 부사장 선임 이후 진행된 사장 공모 절차는 낙하산으로 내려보낼 사람을 미리 정해놓고 진행한 한낱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위원회는 법에 따라 진행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업무 관련성이 있지만 이제 그 승인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이 된다고 해서 이제 위원회에서는 이제 승인해 준 거죠. 그 세부 사유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노조는 또 서 후보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진에어 등기이사 불법 재직에 책임이 있고 제주 신공항 일방 추진으로 도민들에게 고발까지 당한 처지라며 부적격이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의 전체 81%가 참여한 반대 서명까지 제출한 직원들은 임명 강행 시 강력 투쟁을 예고해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올해도 어느덧 절반이 지나서 곧 7월입니다. 이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고 도로 안전 규제도 한층 강화되는데요. 하반기에 달라지는 사회 제도들 미리 알아두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다음 달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서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됩니다. 이를 어기면 사용자는 적발될 때마다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하는데 단 6개월 처벌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특례 업종에서 제외된 금융, 유통업 등은 내년 7월부터 적용됩니다. 같은 자녀를 두고 부모가 차례로 육아휴직을 쓸 때 두 번째 휴직자에게 주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이 첫째는 150만 원, 둘째부터는 200만 원이었는데 이제 모든 자녀에 대해 월 200만 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9월 28일부터는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운전하면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또 종전에는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만 차량 전좌석 안전띠가 의무였는데 이제 일반 도로로 확대됩니다.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택시나 광역버스 기사가 과태료 3만 원을 물어야 합니다. 10월부터는 고3 예비 졸업생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장려금 300만 원씩을 받게 됩니다. 또 중소기업에 다니다가 다시 공부를 하고 싶어서 대학에 가면 정부가 등록금을 전액 지원합니다. 인공수정 등 난임 치료를 위한 휴가는 연간 최대 3일이고 최초 1일은 유급입니다. 또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6개월 이상이라면 육아휴직을 보장받습니다. 지난달 말 시행된 두 제도는 하반기부터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일자리와 소득, 주거, 세 측면에서 지금 청년들 고통이 참 심각합니다.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3천만 원 목돈 마련 지원을 비롯해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정책들이 차례로 시행되는데요. 상반기 말부터 하반기까지 달라지는 주요 경제 정책들, 김종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부는 3월 청년들의 중소, 중견기업 취업 촉진을 위해 청년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 도입 계획을 내놨습니다. 기업이 지정한 청년이 5년간 720만 원을 부으면 기업 1,200만 원, 정부가 최대 1,080만 원을 지원해 목돈 3천만 원을 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대기업보다 적은 보수를 보충해 주는 건데 이달 시행에 이어 하반기부터 본격화합니다. 청년 고용기업 지원책도 있습니다. 내일 채움 공제나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지원기업 등에는 최대 45억 원을 연 2% 금리로 최대 10년까지 빌려줍니다.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도 도입됩니다.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30세 미만이 대상으로 연 600만 원까지 3.3% 금리에 이자는 50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창업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 정책들도 시행되는데 우선 벤처기업 업종 제한이 대폭 줄어듭니다. 술집과 무도장, 사행업종 외에 어떤 업종이라도 조건만 갖추면 벤처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17일부터는 각종 대리점과 가맹점에 대한 본사의 불공정 행위를 신고, 제보하면 5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갑질에 맞서기 힘든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을 막는 소상공인 적합업종 특별법은 12월 시행을 앞두고 하위 규정 마련에 들어갑니다. 12월에는 또 수입 쇠고기처럼 수입 돼지고기에도 생산과 도축, 가공, 유통 정보를 알 수 있는 수입 축산물 이력제가 확대 시행됩니다. 연합뉴스 TV 김종수입니다. 올 하반기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대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서민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게 기본 방침인데요. 9월부터는 기초연금이 25만 원으로 오릅니다. 이어서 김지수 기자입니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했습니다. 서민 부담은 줄이고 고소득 가입자와 피부양자는 부담 능력에 맞는 보험료를 내도록 다음 달부터 건보료 부과 기준을 개편하는 겁니다. 저소득 지역 가입자의 평가소득 보험료를 폐지하고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를 낮췄습니다. 또 피부양자 기준을 강화했고 월급 외에 임대, 금융소득 등으로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하는 추가 수입이 있는 직장 가입자는 추가 보험료를 내도록 했습니다. 상급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 3인실에는 건강보험도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2, 3인실 입원 환자들의 입원료 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다음 달부터 어린이집 보조교사 6천 명이 추가로 어린이집 현장에서 근무합니다. 보조교사 지원 확대는 보육교사의 휴식 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겁니다. 9월 기초연금은 25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현재 한 달에 20만 원 수준이었던 기초연금이 25만 원으로 오르는 것으로 500만 명의 만 65세 이상 노인들이 인상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만 6세 미만 아동에게는 9월부터 한 달에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연령 기준을 충족한다고 해도 부모가 고소득층인 일부 아동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9월 20일부터는 중증 치매를 겪고 있는 홀몸 노인의 의사결정을 돕는 공공후견제도가 시행됩니다. 독감 국가예방접종 지원도 늘어나 생후 6개월에서 만 5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무료 접종이 초등학생으로까지 확대됩니다. 연합뉴스 TV 김지수입니다. 대한민국 50만 구직자의 일자리 현황을 데이터로 풀어봅니다. 투데이 데이터 뉴스 시간, 안치영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퇴사를 결심하는 직장인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령대별로 퇴사를 결심하게 되는 계기가 조금씩 다르다고 하는데요. 오늘 데이터 뉴스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고용이 불안해지고 조기 퇴직자가 늘어나면서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씩 퇴사를 생각해 봤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퇴사에 대한 생각을 실행에 옮기는 직장인도 상당수였습니다. 얼마 전 취업 포털 인크루트에서 회원 764명을 대상으로 퇴사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82.8%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퇴사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겁니다.
퇴사 횟수가 2회라고 응답한 직장인이 29.9%로 가장 많았고 1회는 28.1%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3회는 17.2%, 5회 이상은 14.9%, 4회는 9.4% 순이었습니다. 네, 퇴사 경험이 다수인 직장인도 상당하네요. 이렇게 퇴사 경험 횟수가 많은 것은 전 연령대에서 고르게 나타나는 현상이었나요? 네, 연령대별로 조금씩 달랐는데요. 퇴사 경험이 있다고 밝힌 응답자는 20대에서는 72.4%가 그렇다고 응답했고 40대에서 60대 이상에서는 9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횟수 역시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20대 직장인들의 상당수는 퇴사 횟수에 대해 1회라고 응답했고 30대는 2회, 40대는 5회 이상 퇴사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네, 재직 연차에 따라 차이를 보인 거네요. 그렇다면 이처럼 직장인들이 퇴사를 결심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나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가장 주된 이유는 업무적, 인간관계적, 개인적인 트러블에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말 다양한 이유로 퇴사 결심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직장인들이 선택한 답변은 27.8%의 응답률을 보인 업무로드가 많거나 업무 구조가 비상식적일 때였습니다. 네, 최근 사회 분위기가 워라밸을 중요시하는 경향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같은 이유가 1위를 차지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한 건 인간관계에 관한 이유였는데요. 18.6%가 응답해서 동기나 상사 등 직장 동료와 관련해 문제가 생겼을 때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3위는 14.8%가 응답한 이직 제안을 받거나 이직을 확정지었을 때였고 4위는 11.3%가 응답한 오랜 조직 생활로 잃어버린 내 생활을 되찾고 싶을 때, 또 5위는 8.4%가 응답한 지금껏 그려왔던 퇴사 후의 구체적 계획을 실천해야겠다고 결심한 때였습니다. 그 밖에도 건강이 악화됐을 때와 연봉 협상 전후가 순위에 올랐습니다. 네, 구체적인 이유를 살펴보니 보다 퇴사의 이유가 다양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업무량이나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이직이나 건강 역시 퇴사를 결심하는 데 영향을 차지하고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또 연령대마다 퇴사 사유도 조금씩 차이를 보였는데요. 20, 40대 직장인들은 업무 로드 및 업무 구조에서 문제를 찾았을 때 퇴사를 결심하게 된다고 답한 반면 50대는 직장 동료 문제, 또 60대는 퇴사 후 계획 실천을 위한 결심이 섰을 때를 1위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계획 실천의 결심이 섰을 때 퇴사를 결심한다는 60대 직장인의 비율은 26.5%로 같은 응답의 12.2%의 비율을 보인 20대와 더불어 여타 연령대에 비해서 해당 답변이 높게 나타난 것이 주목할 만한 현상이었습니다. 네, 20대는 새로운 기회가 다른 연령대보다 많은 편이고 또 60대의 경우에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직장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이 결심이 섰을 때 주저없이 실천에 옮길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서 이런 답변이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또 20대 직장인들은 오랜 조직 생활로 잃어버린 나의 생활을 되찾고 싶을 때라는 답변 항목에 특히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해당 답변을 선택한 20대 직장인의 비율은 13.5%로 이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많게는 5% 정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20대 직장인들에게 이 같은 답변이 많은 이유는 직장과 개인 생활 간 밸런스, 소위 워라밸을 중시하는 이들 세대의 특징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되는데요. 반면 50대의 경우는 건강 문제로 퇴사를 결심하게 된다는 응답에 11.3%가 응답해 건강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경력직으로 이직을 많이 하는 40대의 경우 이직 제한, 이직 확정의 이유로 퇴사를 결심한다는 비율이 25.2%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세대의 특징마다 조금씩 퇴사의 이유가 다르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내용이네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퇴사를 결심한 뒤 자신의 선택에 후회가 없이 만족할 수 있느냐가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 점이 핵심인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직한 경험이 있는 직장인들의 10명 중 7명이 퇴사한 전 직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취업 포털 잡코리아가 이직한 경험이 있는 직장인 1,141명을 대상으로 퇴사 후 재입사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직한 경험이 있는 직장인들의 72%가
퇴사한 전 직장에 재입사하는 것을 고려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결국 퇴사를 생각하더라도 실행까지는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한다는 거죠. 네, 지금의 직장 생활에 만족하지 못해 이직을 하더라도 결국 새로운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현재 퇴사를 고민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꼭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떠나려는 그 자리가 얼마 전까지는 내가 그토록 원했던 자리였다는 걸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말이죠. 지금까지 데이터 뉴스 시간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 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